지금 양대 증시 도합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250개, 하락 종목이 한 2300개 되는 것 같은데 빠질 거면 시원하게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잡고 싶었던 종목들을 더욱 긍정적으로 시원하게 잘 잡을 수 있으니까 빠질 거면 시원하게 빠지는 게 차라리 좋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시장이 지금부터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자, 불확실성을 가지고 분명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거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시장에서는 그 과정과 시간을 보았을 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관점, 기대감이 실린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낙폭을 메우는 양봉 캔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든 무엇이든 지금부터 증시 하락은 우리가 분명한 기회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업종별, 종목별 수익률이 꽤나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면 담으려고 하는 종목군,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기회를 주지 않아서 사지 못한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에 대한 리스트를 짜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8월 1일 8월의 첫 거래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74%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이 0.03%, S&P 500이 0.37%,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0%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늘 새벽에 애플까지 호실적이 나온 건 맞지만 여타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하락 마감을 한 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FOMC에 대한 여파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는 것은 시장 예상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의 연설을 들어보았을 때 관세발 영향에 대해서 계속 우려 섞인 발언을 한 게 고점에서 차익 물량이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CME 패드워치를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39%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도 1%가 넘는 상승 출발을 한 거는 맞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와중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강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점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껴넣고 싶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제 트럼프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내로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사들을 지금 확인해 보면은 일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양국이 모두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양국 공동 성명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빼놓을 수 없는 관점이 한국이 이제 자국을 위한, 우리나라를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규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측을 해보기로는 이는 관세 협상을 위해서 한화, 삼성, 현대가가 미국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미국이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는 최근에 이제 대규모 미국 투자를 올해 초에 발표를 한 바가 있었고, 한화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좀 더 확장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내년부터 돌아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대규모 계약을 따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날아갔다 오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맞물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모두의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주식으로 모인 사람들인 만큼 여기서는 시장에 반영되는 내용, 시장의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잘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월 1일 8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바이오 비주는 제가 전일 말씀드린 가격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비주 현 시점 전량 손절매 사인 전송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비주 손절매 진행했습니다. 바이오 비주 기존의 실적에 대한 트리거가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 아직 실적이 발표된 거는 아니겠으나 지금 이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진다는 판단에 저희가 정해놓은 가격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바로 손절매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7월달이 그래도 플러스이고 단기 종목이기에 비중이 적고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어영부영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제 관점이 틀렸던 거고 분명하게 틀린 거를 인정하고 저도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확보된 자금으로 이 이상을 분명하게 멘징해 보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증시의 낙폭이 좀 유독 센 모습인 것 같네요. 아니 관세 협상 15%로 잘 된 거 아니야? 25%에서 10%나 낮췄잖아. 근데 증시가 왜 이렇게 빠져?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관세 첫 빠따 두 번째 빠따가 진행이 되는 걸 보고 난 후에 우리는 관세 협상을 진행한 거고 지금은 무조건 15%로 깎았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매수세가 몰리기보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가 좀 인지를 하고 업종별 투심이 엇갈리면서 분명히 증시를 좀 하락 견인하는 업종들이 있는 것 같은 지금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53%, 코스닥이 2.00% 하락하고 있는데 8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무조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시장에서는 최근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물량을 빼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업종별 투심이 엇갈리면서 하락하는 업종이 보이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거는 딱 한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시장이 지금부터 빠지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늘 강조를 드렸듯이 8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악재, 불확실성이 아예 거친 건 아니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릇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호재인지 악재인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는 시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쪼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에 대한 전략을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다. 그럼 이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가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가 끼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LNG 구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잘 협상이 도출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잘 언급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은 원래 필요했던 것들을 협상의 조항으로 넣었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거의 강매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자국산 에너지를. 근데 사실 미국은 지금 그러한 여건이 되지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LNG 터미널 수출 캐파를 계산해 보면은 1년에 3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도 작년부터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받고 계속해서 터미널이 커지고 있는 와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단순하게 계산만 해본다고 해도 한국이 1000억 달러 그리고 유럽연합이 산다고 한 게 7500억 달러 이것만 해도 85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지금 1000억을 곧바로 투입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사오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협상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더불어 LNG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알래스카 투자와 미국산 LNG를 수입해오는 두 가지 방향을 꼽아볼 수 있을 건데 저는 이거는 알래스카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이거를 저버리고 에너지 수입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저는 꽤나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많이 하죠. 솔직히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엄청난 관심을 보일지 그리고 이게 협상의 중요한 카드가 될지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도 협상에서 꽤 긍정적인 안으로 트럼프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현재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분명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주는 개념이 맞기도 맞지만 한국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사업이고 우리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그림을 짠다고 하는 만큼 나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긍정적인 내용의 꽃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내용 2주 뒤 정상회담에서 국가 펀드가 아닌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여부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려감이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협상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위비에 대한 명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걸 비롯해가지고 몇 가지 명목들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방위비 그리고 소고기 원령 제한에 대해서도 일단 락된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일단 락된 모습이지만 이것도 불확실성이 아직 끝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일본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지금 큰 틀에서부터 쪼여가면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도 사실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예 끝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시장이 지금부터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자, 불확실성을 가지고 분명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거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시장에서는 그 과정과 시간을 보았을 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관점, 기대감이 실린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낙폭을 메우는 양봉 캔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든 무엇이든 지금부터 증시 하락은 우리가 분명한 기회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업종별, 종목별 수익률이 꽤나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면 담으려고 하는 종목군,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기회를 주지 않아서 사지 못한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에 대한 리스트를 짜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 현금 한번 더 써야겠다 라고 봤을 시에는 이건 VIP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을 토대로든 전용 메신저를 토대로든 따로 한번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여기서 저희가 바라보는 가장 큰 골자는 세계적인 입지를 분명하게 자랑하고 있는 기업들, 물론 관세발 영향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건 아니지만 관세발 영향 때문에 수요가 죽는 게 아니라 판가가 비싸지더라고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목들이나 그에 대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드려 본다면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리스트가 몇 개 추려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자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아픈 손절이 있다면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가격을 이탈하면은 그 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는 그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은 마음 아픈 일이고 틀린 일은 틀린 일이고 제가 욕 먹어야 되고 제가 잘못한 거지만 저는 하반기에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8월이 시작되는데 잘 해내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저도 주말에 생각을 좀 더 견고히 하고 더 확실하게 판단하고 마음 강하게 먹고 다음 주에 훨씬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